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번 PPI 발표로 투심이 살아나고 있지만 더 중요한 CPI 발표가 남았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발표가 나온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넘어 100K 그 이상으로 도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을 포함한 미국 증시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다시 회복하게 된 이유는 어제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비트코인은 다시 60K를 탈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PPI,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수치 CPI 발표가 있죠. 오늘 발표되는 CPI 수치까지 예상치보다 하회해주고 목요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콤보로 예상치 하회해주는 발표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노리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 이슈로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결정해주는 매크로 지표에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가 큽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상회했을 때 25%가량 하락을 보여주었고 그 하락분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15% 상승했습니다. 이 말은 이번 발표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전고점을 경신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코인 예언가 억만장자 아서에이즈는 비트코인이 70K, 이더리움은 4K가 넘어가게 되면 알트코인의 불장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트의 상승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동시에 이번에 비트코인이 다시 힘을 받으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알트코인들이 저번 불장 때처럼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은 남은 매크로 지표, 오늘 발표되는 CPI 발표, 내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을 할지 아니면 고점을 경신해주는 상승을 할지 결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이 미친 듯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위치한 채굴기업 하이브 디지털은 작년 대비 매출이 36%나 상승해 주었고 중국의 채굴기업 비트디어는 순이익이 작년 대비 무려 5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면서부터 주가가 무려 700%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이런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의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 메타플래닛은 33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또 매수했습니다. 이번 매수로 메타플래닛은 총 303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른 회사에 비해 큰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올해 4월부터 비트코인을 모았던 걸 생각하면 절대 적지 않은 숫자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3,400억 정도 되는 양의 전환 우선주를 발행했죠. 전환 우선주는 일정 조건 안에서 주식으로 바꿔주는 채권을 뜻합니다. 즉 기업에서 돈을 빌리고 그걸 주식으로 변경해준다는 뜻인데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CEO 프레드 틸은 개인 트위터에 이 자금 조달 계획을 위한 채권이 초과 청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투자자들에게 그 인기가 폭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바로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의 마라톤 주식 보유량을 보시면 계속해서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채굴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트럼프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채굴까지 미국의 독점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프레드 틸은 지금 자신의 기업이 채굴하는 블록체인에 메이드 인 USA 스탬프까지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비트코인 채굴기업 2위인 클린스파크와도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나는 채굴 기업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할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비트코인 독점을 원하는 트럼프,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밀어주는 전세계 최대 채굴기업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까지 이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앞으로 나올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 아주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해리스가 지지율을 앞선 상황에 해리스의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내놓지 않는 상황이고 엘리노어 터렛 기자는 해리스가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비벡 라마스와미는 해리스가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를 바꿀 것이라고 CNBC 인터뷰를 통해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해리스가 대선에서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해리스의 스탠스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43%가 미국이 가상자산 분야에서 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43%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준다면 해리스 역시 섣불리 가상자산을 배척하는 발언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해리스를 지지하는 억만장자 마크 큐반 역시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거물 중 하나입니다. 이런 해리스를 가상자산에 우호적이게 만들기 위한 단체 크립토 포 해리스가 내일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 미팅에는 마크 큐반,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 등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이 미팅에서 해리스가 어떤 발언을 해주냐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과 함께 크립토 유권자들이 해리스를 지지할지 말지 결정이 될 텐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많은 가상자산 거물들이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의 많은 유권자들까지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발언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발언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부정적인 발언은 절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와 대선은 4년에 한 번으로 그 시기가 늘 겹쳤었는데요. 비트코인은 항상 대선 이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대선 이후 상승, 2016년 대선 이후 상승, 2020년 대선 이후 상승, 이제 24년 대선이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메타파이드 CEO 프랭크 스파이저 역시 연말에 비트코인이 100K 이상, 이더리움은 4,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죠. 이뿐만 아니라 많은 지표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견하고 있는데요. 먼저 비트코인이 하락을 크게 했을 당시 아주 강한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닥이라는 증거였고, MACD 지표도 지금 히스토그램이 크게 바닥을 만들었고 데드크로스에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가격이 바닥이라는 증거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해시레이트는 꾸준하게 상승해 최고점을 경신해 주었죠. 한마디로 저희가 공포에 떠는 동안 고래들은 불장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는 불장이 짧으면 3개월, 길면 반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년이라는 세월도 길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비하면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 잘 버티고 이겨내서 모두 불장에서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영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4일 CPI 발표, 15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투심이 매우 죽어있는 미국 시장에 매우 중요한 발표이니 꼭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입니다. 이건 비트코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유권자,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거물들이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결국 가상자산 편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